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소재 부품 산업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기업, 바로 아모그린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기차와 ESS, 그리고 5G 통신 장비처럼 지금 가장 뜨거운 산업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효율의 자성 부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이 자성 부품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고포와 자화 특성을 가진 자성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국내 기술로 글로벌 기술을 따라잡고자 하는 기업이 바로 아모그린텍입니다. 2025년 현재 아모그린텍은 여러모로 주목할 만한 사업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부문을 살펴보면 이 회사는 단순한 부품 제조 기업이 아닙니다. 고효율 자성 소재를 포함해 방열 소재, 나노멤브레인, 플렉시블 배터리, ESS 전력 변환 부품, 그리고 AMB 서브스트레이트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자성 소재 분야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2024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에 진입하며 2025년 상반기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년 대비 약 20%에 이르는 매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원가율 개선과 고마진 제품의 비중 증가로 인해 수익성 역시 두 자릿수 이상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업계 평균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히타치 메탈스나 독일의 바쿰 슈멜체 같은 기업들은 이미 1.5테슬라 이상의 포화 자화 특성과 낮은 철손을 바탕으로 고주파 대응 부품을 상용화하고 있으며 아모그린텍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1.4테슬라 수준의 자성 시트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그린텍은 단지 따라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연구소뿐 아니라 국내 유수 대학, 국가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압축성 형형 분말 자성 코어 기술과 극박, 시트형 건축 코어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으며 핵심 성능 지표에서도 100kHz 기준 철손을 400mWcc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단순히 기술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술이 사업으로 이어지고 사업은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며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모그린텍은 ESS와 전기차 인버터, 그리고 차세대 전력 변환 장치에 적용되는 인덕터 시장에서 국산화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고가의 일본 및 독일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아모그린텍이 기술 자체만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플렉시블 배터리와 ESS용 자성 부품의 수요 확대에 대비해 생산 설비 증설을 완료했고 2026년까지는 메탈릭 컨버터 부품 라인의 독자적 제조 기술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연구개발과 제조, 상용화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은 기술 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 주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아모그린텍의 주가는 기술 성장주로서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매출 확대와 마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특허 보유 건수가 1,3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고효율 자성 소재와 관련된 핵심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업은 단순한 부품 납품 기업이 아니라 고기술 기반의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모그린텍은 지금의 실적보다 앞으로의 기술 성과와 사업 다각화, 그리고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들의 상용화 속도에 따라 주가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과 사업의 변곡점에 서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시장의 기대치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기업을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그린텍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름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일상과 미래 산업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입니다. 바로 고포화자화 자성 소재 기반의 고주파 고효율 자성복합 부품 실증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전력전자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력 변환 장치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소재 기술입니다. 이 소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늘 영상을 보시면 분명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5가지 주제로 이 기술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외 선두 기업과의 기술 비교입니다. 우선 자성 소재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성 소재란 자석처럼 자기 성질을 띠는 금속이나 복합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성 소재는 전류를 자석처럼 모으거나 자석처럼 작용하여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덕터, 리액터, 인버터와 같은 전기적 변환 장치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고포화자와 자성 소재란 자성 소재가 낼 수 있는 자성의 최대 세기가 매우 큰 소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화자와는 더 이상 자석처럼 세지지 않는 최대 한계점을 말하고 그것을 테슬라라는 단위로 표현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더 강한 자석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기술은 현재 약 1.4 테슬라 이상의 포화자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재는 주로 극박시트형 자성 소재와 분말형 자성 소재로 나뉘어 개발 중입니다. 극박시트형이란 아주 얇은 금속판 형태의 자성 소재를 말하며 두께는 30 마이크로미터, 즉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수준입니다. 이 시트를 돌돌 말아 코어를 만들고 인덕터에 넣어 전류를 효율적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분말형 자성 소재는 자성 입자들을 가루처럼 만들어서 압축 성형의 코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복잡한 형태의 제품에 사용되며 주로 고전력 고주파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분야에 사용됩니다. 반면 해외 선두 기업들의 기술 수준은 더 앞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일본의 히타치 메탈스와 독일의 바쿰 슈멜체입니다. 이들은 나노 결정 연자성 소재 분야에서 30년 이상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상용화 제품에서 1.5에서 1.6 테슬라 이상의 포화자화 그리고 300mW/cc 이하의 철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철손이란 자성 소재가 교류 자기장 안에서 반복적으로 자석과 비자석 상태를 오갈 때 발생하는 열 손실입니다. 이 철손이 낮아야 열이 덜 나고 효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고포화자와 자성 소재란 자성을 아주 강하게 띠면서도 열은 덜 나고 전기를 빠르게 바꾸는데 유리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들 해외 선도업체에 비해 아직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일부 격차가 있는 상황이지만 극박시트형 자성 시트의 연속 생산, 분말 코어의 압축 성형 기술, 그리고 100kHz 이상 고주파에서도 안정적인 손실 특성 확보 등에서는 빠른 속도로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어 직류 중첩 특성, 75% 이상 확보 등 소재를 실제 코어로 만들었을 때의 실효성도 입증 중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선두 기업의 주식 동향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히타치 메탈스는 과거 일본 히타치 그룹의 자회사로 자성 소재, 금속 합금, 전력기기용 소재 등을 전문으로 생산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2020년대 초반 글로벌 사모펀드에 인수되어 비상장으로 전환되었지만 당시 인수 평가액만 해도 8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자성 소재가 단순한 부품을 넘어 산업 전반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투자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또한 독일의 바쿰 슈멜체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자성 소재 전문 기업으로 현재도 지멘스, GE, 보쉬 등 유럽의 전력전자 기업들과 긴밀한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 ESS나 풍력 발전용 인버터 시장에서 고효율 자성 코어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기용 부품으로도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TDK, 무라타, 스미다 같은 일본계 상장 기업들은 나노 결정 소재 기반의 고주파 인덕터 부품을 양산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신재생 인버터용 부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주가 역시 중장기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외 대학의 연구 동향입니다. 이러한 고포화자와 자성 소재 기술은 단순한 기업의 공정 기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금속 결정 구조 제어와 소재의 나노 구조 해석 기술, 열처리 공정 최적화, 그리고 입자 크기 분포 제어 기술 등 고급 재료 과학의 집약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이스트 포스텍, 한양대, 서울대, 유니스트 등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주로 결정립 제어를 통한 자성 특성 최적화, 나노 결정 입자의 분산 안정성, 고온 환경에서의 자성 유지 특성 평가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BH 커브 트레이서를 이용한 정량적 자속 밀도 측정, 직류 중첩 특성 실험 등이 논문과 실험실 수준을 넘어 기업 실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MIT, UC 버클리, 독일의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 일본의 도쿄대와 교토대 등이 고주파 자성 소재 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파우더 형태의 자성 소재를 다층 적층 구조로 만들고 고주파에서도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입니다. 고포화 자성 소재 시장은 전기차, 태양광, 풍력, ESS 같은 분야가 커질수록 더 크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들이 동작하려면 항상 전기를 바꾸어주는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 안에서 자성 소재는 전기를 흐르게 하고 안정시키며 효율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주파에서도 작동해야 하고 열도 나지 않아야 하며 자성도 세야 하기 때문에 고포화 자성 소재는 시장에서 프리미엄 소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이 시장은 연 4조 원 이상 규모로 성장했으며 2030년까지 1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축, 친환경 에너지 산업 확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가 전망입니다. 지금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 급등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술적 실증이 완료되고 고객사 납품이 시작되며 해외 인증이 확보될 경우 수입 대체 효과와 수출 실적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단가 경쟁보다는 성능 중심의 기술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고정 매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해당 기업의 R&D 성과, 수주 소식, 인증 획득 여부, 양산 라인 구축 시점 등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중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고포화자와 자성 소재에 대해 기술의 원리부터 글로벌 시장, 그리고 투자자로서 알아야 할 주가 흐름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부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변환의 효율과 안정성, 나아가 탄소 저감과 에너지 소비 혁신까지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먼저 확보한 기업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며 투자자라면 이러한 신소재 기반 기술 흐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